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행렬 우리가 제 세 번째 시간 3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행렬의 영인자라는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답니다. 자, 이 영인자는 행렬 A가 영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렬들을 곱하면 영행렬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을 영인자라 그랬고, 이 영인자에는 중요한 성질이 있다고 했답니다. 자, 오늘은 그 영인자 이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 영인자와 관련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인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행렬 A가 영행렬이 아닌데 이 행렬 A를 n승했더니 이놈이 뭐가 됐더라? 그렇죠. 영행렬이 됐더라.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이 행렬 A는 중요한 몇 가지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역행렬이, 영인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 이 행렬 A의 AD-BC, 즉 A의 디터민의 값이 뭐가 된다. 그렇죠. 0이 된다라고 했죠. 또 A 더하기 D, 즉 행렬 A의 트레이스 값도 역시 뭐가 된다. 그렇죠. 0이 된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영인자에 해당되는 어떤 행렬 하나가 일단 0이 되게 되면 A의 3승 이상에서도 2승이 0이 되면 3승도 0이 되고 A의 4승도 몽땅 다 영행렬이 되는 성질이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임의의 행렬 X를 제곱해서 행렬 A, 즉 영행렬이 되는, 제곱해가지고 영행렬을 만들어주는 이 행렬 X는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렬을 제곱해서 그 결과가 영인자 되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 외에 또 우리 교재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10쪽의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 10쪽의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자, 거기 보니까 행렬 A라고 하는 행렬이 있답니다. 이 행렬 A가 1하고 4하고 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랍니다. 이랬을 때에 이 행렬 A의 백승의 모든 성분의 합을 한번 조사해봐라. 자, A의 백승을 한번 알아보라. 이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겨 묵은 행렬을 가지고 백승을 구할 적에 이 행렬을 우리가 직접 그렇죠? A의 제곱을 계산해보고 A의 세제곱을 계산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날 샌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 놈을 가지고 해밀턴 케일리 공식으로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D에 해당되는 값을 조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2랍니다. 그리고 AD-BC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1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해밀턴 케일리 공식, 케일리 해밀턴 공식에 의해서 A에 관한 2차식을 세워보니까
이 행렬식의 모양이, 이 행렬 A에 관한 2차식의 모양이 이렇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밀턴 켈리 공식을 활용하는 이런 문제의 의미를 갖는 유형 중에 마지막 유형 생각나시죠? 우리가 행렬 A에 관해서 몇 차식을 만들었을 때, 그렇죠, 2차식을 만들었을 때에 그 2차식이 뭐가 되면, 그렇죠, 완전 제곱식의 꼴이 될 때도 해밀턴 켈리 공식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놈은 행렬 A 플러스 단위 행렬의 전체의 제곱이 뭐다? 그렇죠, 영행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행렬 A의 백승인데, 행렬 A 스스로, 행렬 A 단독으로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행렬은 아닌데, 여기에 보니까 행렬 A에다가 단위 행렬을 더한 이 행렬은 제곱에서 0이랍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행렬이 제곱에서 0이 되는 행렬이 뭐다? 그렇죠, 0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행렬 A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을 행렬 B라고 치환했을 때에, 행렬 A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행렬 B는 제곱해서 영행렬 된다. 즉 0인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B의 제곱이 0이 되었기 때문에 B의 3승도 영행렬이 되고, 행렬 B의 4승도 영행렬이 되고, 즉 B의 3승도 영행렬이 되고 B의 4승도 영행렬이 되고, B가 제곱 이상에서의 거듭제곱을 가질 때는 이 행렬 B의 거듭제곱값이 몽땅 다 0이랍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 문제와 상관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행렬 A의 백승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렬 A 플러스 1을 B라고 뒀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렬 A라고 하는 것이 B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라고 둘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 A의 백승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 B 마이너스 2의 몇 승, 그렇죠, 백승하고 똑같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항정리 공식을 이용해서 요 B-2의 백승이라는 행렬을 전개를 하게 되면 이 행렬 B 입장에서 봤을 때의 그 차수가 B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상수항, 그리고 B가 하나 들어있는 B가 1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 또 행렬 B의 제곱이 포함되어 있는 항, 그 다음 세제곱, 그 다음 네제곱에서 B의 백승까지 포함되어 있는 항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B의 0승, B의 1승, B의 2승 했을 때에 B의 2승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항들은 0이랍니다. 왜? B의 제곱이 0인자, B가 0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B의 제곱이 0이기 때문에 제곱도 0이면 세제곱도 0이고 그 이상의 거듭제곱에서는 다 0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전개를 한번 해보면, 자, back combination 0 해주고, 자, 제일 처음에는 B가 없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백승이 된답니다. 자, 두 번째는 back combination 1이랍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자, B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B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몇 승? 그렇죠, 99승이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B의 0승, B의 1승, 그 다음부터는 B의 2승항부터 B의 100승항까지 나온답니다. 그런데 B의 2승 이상에서는 몽땅 다 B의 거듭 제곱이 다 영행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놈을 영행열이라고 처리해주면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행렬 A의 100승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요놈은 1이 됩니다. 단위 행렬은 100승에도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고 요렇게 된답니다. 자, 100시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100 곱하기 행렬 B가 된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자, 100 곱하기 B라고 하는 행렬이 앞에서, B라고 하는 행렬이 앞에서 행렬 A 플러스 2라고 처리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놈을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99 단위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100 단위 행렬이 된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99에다가 1, 0, 0, 1을 해주고 마이너스 100에다가 행렬 A에 해당되는 값 2라고 4고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주면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행렬의 성분의 합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이쪽을 봅니다. 우리가 행렬 A가 이런 종류의 행렬이 주어졌을 때에 행렬 A의 100승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 행렬이 일반적으로는 보통 행렬이 행렬 A를 구하고 행렬 A 제곱 A 3승을 생각해 보면 규칙이 보인답니다. 규칙성이 보인답니다. 그런데 이런 행렬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려운 행렬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A의 제곱, A의 세제곱을 구해봐도 규칙성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케일리 해밀턴 공식으로 행렬 A의 2차식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행렬 A에 대해서 완전 제곱 2차식이 나올 때는 행렬 A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은 행렬 A에다가 이 단위 행렬을 더한 요 행렬은 제곱이 0이기 때문에 A 플러스 2라고 하는 행렬을 하나의 행렬 B라고 뒀을 때에 요 놈이 영인자라는 성질을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행렬 A의 100승을 구하라고 했을 때에 행렬 A 대신에 B 마이너스 단위 행렬을 대입을 해서 이항 정지식으로 우리가 전개할 때에 사실은 매우 복잡하지만은 결국 B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B의 0승, B의 1승, B의 2승, 행렬 B의 3승인 항에서 B의 100승인 항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편하게 전개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행렬 B가 0인자이기 때문에 행렬 B 입장에서 제곱 이상, B의 제곱 이상이 포함되는 모든 항이 영행렬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100승을 전개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B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수항 그리고 B가 하나 나오는 B의 1승인 항 외에 그 이상인 항들은 우리가 다 영행렬이 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놈은 생각할 필요 없고 요 두 개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풀어 계산해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행렬 A의 100승은 결국 마이너스 99 단위 행렬 마이너스 100A가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와 비슷한 문제가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9번 이랍니다. 자, 9번 문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자, 행렬 A가 영행렬이 아니고 행렬 A를 제곱했더니 요놈이 영행렬이라고 했답니다. 자, 그랬을 때에 행렬 A에다가 자, 이 플러스 행렬 A의 전체의 n승이 A가 되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요거 과연 요놈이 A가 나오는지를 이 자변을 풀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라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관심은 요놈에 있답니다. 자변 중에서 행렬 E 플러스 A의 n승을 우리가 전개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현재 행렬 A 제곱이 영행렬이기 때문에 행렬 A가 0인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 A의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이상의 모든 행렬들이 뭐다? 그렇죠. 영인자랍니다. 다 영행렬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개했을 때도 A 입장에서 A가 없는 상수항 A가 하나 나오는 1승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은 A가 2개 이상, A의 2승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 영행렬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2개 항만, 처음 2개 항만 생각해 보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항정리 공식으로 전개를 했을 때에 NC0가 나오고, 자, 단위 행렬의 n승이 되고, 그 다음 NC1이 나오고, A의 1승이 나오고, 단위 행렬의 n-1승이 나오고, 그 이상은 몽땅 다 A제곱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영행렬이랍니다. 따라서 이 앞에서는 단위 행렬이 남는 것이고, 이 뒤에서는 n 곱하기 행렬 A가 된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좌변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 A에다가 요 값을 곱한 값인데 요놈이 되기 때문에 단위 행렬 NA가 된답니다. 그랬을 때에 요것은 전개를 하면 단위 행렬 곱하기, 자, 단위 행렬, 그쵸? 곱하기 행렬 A는 A가 되고, 계속해서 곱하면 NA의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답니다. 그런데 A의 제곱인 요놈이 다시 영행렬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좌변의 결과가 우변인 행렬 A와 같은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 명제는 참 미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항 정리까지 이용하는 이런 문제들도 아직까지는 시험에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지만은 갈수록 수학능력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특별히 여러분 4점짜리를 놓치지 않고 맞게 하고 싶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도 얼마든지 앞으로는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소화해야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답니다. 영인자의 각종 이론들과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항 정리와 케일리 공식까지 결부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쭉 풀어봤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트레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렬 A라고 하는 행렬에다가 이 T라는 기호를 붙이면 요 행렬에서 A하고 D, 즉 대각선의 합을 의미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행렬 A가 A하고 B하고 자, C하고 D라고 합시다. 행렬 자, B라고 하는 것을 X, Y, 자, Z, W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트레이스에 대해서도 중요한 몇 가지 성질들이 있답니다. 자, 어떤 성질들이 있냐면, 자, 일단은 우리가 이 행렬 A하고 B를 한번 더해 봅시다. 행렬 A와 B를 더했을 때에 A 플러스 X, 자, B 플러스 Y, 그리고 C 플러스 Z, 자, D 플러스 W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트레이스 A의 값은 A 더하기 D고, 자, 트레이스 B의 값은 X 플러스 W입니다. 이렇게 더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TA 더하기 B, 즉 A 플러스 B의 트레이스 값은 어떻게 되는가? 요놈하고 요놈의 합이랍니다. 그래서 더해보니까 A 플러스 X, D 플러스 W랍니다. 그런데 요놈 플러스 요놈이 트레이스 A를 얘기하고 요놈 플러스 요놈이 트레이스 B를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놈을 TA 플러스 TB라고도 쓰기도 한답니다. 결론, 트레이스의 우리가 첫 번째 성질은 이렇게 된답니다. TA에서 TA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값은 행렬 A와 B를 더한 거의 트레이스 값은 각각의 트레이스 값의 합하고 뭐다? 그렇죠. 같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TA 플러스 B의 트레이스 값을 구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놈은 TA 더하기 TB라고 쓸 수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요놈이 TA-B일 때도 TA, TB의 각각 TA, TB를 구해서 빼줘도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좀 더 확장해가지고 KA, 자, 실수 배를 한 A의 트레이스 값을 계산하라고 했을 때도 행렬 A의 트레이스 값을 계산해서 K 배를 해도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실수 M을 곱한 A와 실수 N을 곱한 행렬 B의 더하고 뺀 값의 트레이스 값도 각각 행렬 A의 트레이스 값을 구해서 M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행렬 B의 트레이스 값을 구해가지고 실수 N배를 해서 더하고 뺀 값으로 문제를 풀어도 된답니다. 아주 중요하답니다. 자, 또 우리가 두 번째, 이 행렬 A 곱하기 B의 트레이스 값은 행렬 B 곱하기 A의 트레이스 값하고 또 어떻다? 같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렬 A, B의 곱셈하고 행렬 B하고 A의 곱셈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행렬 A, B를 곱한 값의 트레이스 값하고 요놈의 트레이스 값하고 요놈의 트레이스 값은 항상 무바꾸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읽어도 된답니다. 행렬의 곱셈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 트레이스 값에 대해서는 교환이 성립한답니다. 자, 요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렬 A 곱하기 B를 직접 한번 구해 봅시다. A, B, C, D에다 X, Y, 자, Z, W를 곱했답니다. 자, 요렇게 곱해 보니까 자, 요렇게 되죠. AX, BZ가 되고 AY, BW가 되고 AY, 자, 플러스 BW가 되고 CX, DZ가 돼서 CX, DZ가 되고 CY, DW가 된답니다. CY, DW가 된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행렬 BA를 곱해보면 자, X, Y, Z, W에다가
A, B, C, D를 곱해 봤더니 자, 이렇게 곱해 보니 AX, CY랍니다. AX 플러스 CY가 되고 BX, DY랍니다. BX, DY가 되고 AZCW랍니다. AZC의 그리고 BZDW랍니다. BZDW랍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행렬 A 곱하기 B의 트레이스 값을 조사해 보니까 요놈 플러스 요놈입니다. 그래서 AXBZ 플러스 CYDW입니다. 그리고 행렬 B 곱하기 A의 트레이스 값을 조사를 해 보니까 요놈 플러스 요놈인데 AXCY 그리고 BZ 플러스 DW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니까 AX, BZ, CY, DW 위아래가 완벽하게 같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곱해서 하긴 했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다가 TAB하고 TBA를 비교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뭐다? 그렇죠. 이 두 값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행렬 A 곱하기 B하고 행렬 B 곱하기 A의 곱셈의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어떤 행렬이든지 간에 그 곱셈을 했을 때에 교환해서 바꾸어서 곱해도 트레이스 값은 변하지 않는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에 T 예를 들어서 AB 마이너스 TBA 요게 뭐니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다? 그렇다. 0이라고 얘기해 준답니다. 왜요? 요 두 값은 서로 무슨 값이니까?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11쪽의 1번 문제입니다. 자, 교재 11쪽의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행렬 A가 ABCD라고 했을 때에 행렬 A가 ABCD라고 했을 때에 행렬 A 곱하기 B 마이너스 B 곱하기 A라고 하는 행렬이 행렬 A를 만족할 때에 A 더하기 D의 값을 조사해봐라 그랬답니다. 이랬을 때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트레이스 내용을 모르면 행렬 B를 임의로 잡아가지고 그 두 행렬을 이렇게 곱했다가 저렇게 곱했다가 빼가지고 행렬 A와 같다, 즉 행렬의 상등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푼다면 아마도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이 풀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강의를 아침에 듣는 사람은 저녁까지 풀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트레이스의 성질을 이용한답니다. 자, 요 행렬과 요 행렬이 상등이라 그러면 트레이스 값도 상등이 된답니다. 즉 TAB-BA는 TA하고 같답니다. 그런데 트레이스는 합과 차에 대해서 각각의 트레이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좌변을 TAB-TBA라고 쓸 수 있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TAB하고 T-BA는 서로 같은 값이기 때문에 요놈은 지워진답니다. 따라서 TA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그렇죠. 0이 된답니다. 그런데 TA라고 하는 요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D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문제인데, 자, 2번 문제. 별을 아낌없이 붙이기 바랍니다. 아주 수준이 있는 문제고 수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랍니다. 상당한 수준의 실력이 필요한 문제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트레이스의 중요한 성질을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떤 성질이 트레이스는 있느냐? 행렬, 그쵸, A의 트레이스 값이 만약에 0이면, 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행렬의 트레이스 값이 0이 되면 이 행렬 A의 제곱, 그죠? 이 행렬의 제곱한 행렬은 임의의 행렬 간에 뭐가 성립하냐면 교환 법칙이 이게 성립한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트레이스 값이 0, 행렬이 트레이스 값이 0이 되게 되면 우리가 케일리 공식으로 읽어줬을 때에 행렬 A를 제곱한 값이 단위 행렬꼴이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해밀턴 케일리 공식에 의해서 행렬 2차식을 적어보면 자, 요렇게 된답니다. 요렇게 되는데 트레이스 값이 0이라는 말은 요놈이 0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곱이 요놈이 이항되었을 때에 요런 단위 행렬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값이 0이면 먼저 A의 제곱이 단위 행렬꼴이 되고, 제곱이 단위 행렬꼴이라는 것은 단위 행렬은 모든 행렬과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A의 제곱, 트레이스 값이 0인 행렬의 제곱한 행렬은 임의의 행렬과 뭐가 성립한다? 그렇죠. 교환이 성립한다.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서는 지금 요 놈을 우리가 지금 활용할 겁니다. 트레이스가 0인 행렬은 제곱을 하면 뭐다?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번 문제를 우리가 살짝 보면, 자, 행렬 A가 A, B, C, D일 때에 자, 이런 표현이 나왔답니다. A 곱하기 B라고 하는 행렬이 A 더하기 행렬 BA와 같을 때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답니다. 자, 여기에서 보기 기억에서 A 더하기 D가 0이다. 즉, 이 말은 TA, 트레이스 값이 0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답니다. 니은 S는 AD-BC가 0이랍니다. 그리고 D것 S는 A를 삼성하면 0이다. 이게 맞느냐? 즉, 결국에는 이 기억, 니은, D것의 모든 답은 결국 행렬 A가 0인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다라고 생각해도 된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식을 가져와 보면 행렬 A 곱하기 B 마이너스 행렬 B 곱하기 A는 행렬 A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번에서 본 거와 같이 1번에서 봤지, 그쵸? 1번 1번이 아닙니다. 1번이 아니고 1번에서 웃으세요. 자, 자, 행렬이 상등이면 트레이스 값도 같은 값을 갖게 되는데 요 좌변이
트레이스 성질에 의해서 배분이 되어지고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트레이스 값에 대해서는 A 곱하기 B의 트레이스 값이나 B 곱하기 A의 트레이스 값이 같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TA라고 하는 것이 뭐다? 그렇죠. 0이 된답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무조건 맞다 이 말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니은하고 디귿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니은하고 디귿은 우리가 요 결과하고 요 주어진 등식을 변형해 가지고 문제를 생각해 본답니다. 자, 요 식 양변에 A를 곱하겠습니다. 행렬 A를 곱하는데 한 번은 앞쪽에다 곱하고 한 번은 뒤쪽에다 곱해서 식을 두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식 행렬 앞쪽에다가 행렬 A를 하나씩 곱해주면 이렇게 된답니다. 여기다가 A를 곱하면 마이너스 AB A가 되고 그리고 A의 제곱이 된답니다. 또 한 번은 행렬 뒤쪽에다가 행렬 A를 곱해버리면 ABA가 된답니다. 마이너스 BA의 제곱이 된답니다. 그리고 A의 제곱이 된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요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더해버리면 더하게 되면 일단 요놈 요놈이 없어지는데 문제는 요놈하고 요놈도 뭐하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놈에서 행렬 A의 트레이스 값이 0이면 행렬 A를 제곱한 것은 단위 행렬 꼴이기 때문에 행렬 A는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 행렬 A의 제곱이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 그렇죠.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A제곱 B나 BA제곱이 같은 값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인 같은 값을 더하게 되면 역시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우변에서 결론이 뭐냐? 우변에서 이 A제곱이 되고 이 좌변에서는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까 영행렬이 된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거랍니다. 행렬 A의 제곱이 영행렬이기 때문에 행렬 A가 결국 0인자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인자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되고 즉 A의 디터민이 0이 되고 그리고 A의 2승이 영행렬이면 3승도 무조건 뭐가 된다? 그렇죠. 영행렬이 된답니다. 아, 굉장히 수준이 있는 문제랍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트레이스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일반 교과서 과정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은 실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에 이 트레이스의 이론을 알고 이 문제를 푸는 거하고 모르고 푸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그러니까 트레이스 성질 어렵지 않답니다. 트레이스라는 것은 결국 대각선의 합을 얘기하는데 트레이스에 대해서 어떤 행렬을 두 개를 더하고 뺀 값의 트레이스 값은 각각의 트레이스 값을 구해서 더하고 빼도 된답니다. 행렬 A와 B의 트레이스 값이나 행렬 B 곱하기 A의 트레이스 값이나 같답니다.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행렬 A 곱하기 B하고 행렬 B 곱하기 A는 서로 다르지만은 그 두 놈의 뭐는 그렇죠. 트레이스 값은 같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가 0인 행렬은 제곱을 하게 되면 단행렬꼴이 된답니다. 우리가 K1의 공식을 생각해 보면 된답니다. 트레이스 값이 0이면 제곱한 행렬이 단행렬꼴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제곱이 단위행렬꼴이라는 것은 단위행렬은 모든 행렬과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 트레이스 값이 0인 행렬은 그 행렬을 제곱한 것이 임의의 행렬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요게 오늘 여러분이 공부할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잘 확인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수학능력 시험에서 4점짜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교재의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이제 12쪽입니다. 자, 12쪽의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차 정사각행렬 AB가 A제곱, B제곱 같다, 두 놈 다 영행렬이다. 이런 행렬이 뭐다? 예, 영인자라는 거죠. 자, 행렬 A의 제곱과 행렬 B의 제곱이 둘 다 영행렬이다. 이런 얘기죠.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그랬죠. 자, 기억해 보니까 A, B는 모두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오케이죠. 영인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에서 A, B의 전체의 제곱이 0이다. 요것은 우리가 A, B의 제곱이라는 놈하고 A 제곱, B 제곱이 요 두 값이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요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급번이 이제 매우 재밌는데 아주 요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요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에서 보니까 행렬 A 플러스 B의 제곱이 실수 외한 단위 행렬이다 라고 했는데 요게 어떻게 요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답니다. 우리가 영인자의 성질 중에는 영인자가 되면 그 행렬의 트레이스 값이 뭐다? 예, 이게 0이라는 얘기죠. 행렬 B도 영인자이기 때문에 행렬 B의 트레이스 값도 뭐다? 그렇죠. 0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TA에다가 TB를 더한 것은 T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답니다. 트레이스 성질에 의해서. 그런데 요 놈이 영행렬, 요 놈도 영행렬이기 때문에 요 놈도 영행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TA 플러스 B가 영행렬이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보자? 예, 하나의 행렬로 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행렬의 트레이스 값이 0이면 그 어떠한 행렬을 제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 예, 앞에서 배웠죠. 무슨 꼴이 된다? 단위 행렬일 꼴이 된다라고 했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TA가 A의 트레이스 값이 0이면 A 행렬 A를 제곱하면 단위 행렬 꼴이 된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행렬 A의 제곱은 그러기 때문에 임의의 행렬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답니다. 마찬가지로 요것을 행렬 A 더하기 B를 우리가 하나의 행렬로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행렬 A 더하기 B의 트레이스 값이 0이면 요 행렬의 제곱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 즉 단위 행렬 꼴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매우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를 우리는 본답니다. 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TA를 그 문제에서는 FA라고 쓰기로 했답니다. 트레이스를 F라고 여기서는 표기했답니다. 자, 이랬을 때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답니다.
기억에 보니까 F, 그쵸? F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각의 트레이스 값으로 정리할 수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된답니다.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된답니다. 우리가 트레이스 값을 행렬 A를 실수배한 트레이스 값은 행렬 A의 트레이스 값을 먼저 구하고 뭐다? 그렇죠. 실수배를 할 수도 있답니다. 그 니은도 맞답니다. 그러나 디귿과 니은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답니다. 디귿과 리을은 트레이스 이름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트레이스 값에 대해서는 MA 플러스 마이너스 NB라고 주어지면 A의 트레이스 값을 M배 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B의 트레이스 값을 구해서 N배를 해줘도 된다. 이렇게 전개해 줄 뿐만 아니라 실수배를 밖으로 빼도 된다. 이런 성질과 A 곱하기 V의 트레이스 값하고 B 곱하기 행렬 B 곱하기 A의 트레이스 값이 같다는 거 하고 또 세 번째 행렬 A의 트레이스 값이 0이 되게 되면 행렬 A를 제곱한 행렬이 단위 행렬꼴이 되게 되고 그래서 A의 제곱은 임의의 행렬하고 뭐가 성립한다? 예,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요 세 가지 내용이 트레이스 이론의 중요한 핵심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도 물론 문제를 풀 수 있지만은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풀 적에 요 이론을 알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영인자와 트레이스 이론과 결합하는 문제들도 많이 풀어봤는데 여러분 이 부분도 복습을 잘 해야 된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강좌는 가장 기초적이고 개념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학능 시험에서 4점짜리 문제를 풀 때에 다루어야 되는 심화된 개념을 다루는 과정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기본 개념서를 다시 복습을 해가면서 들으셔야만이 이해할 수 있답니다. 누구나 풀 수 있고 언제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우리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수능에서 만점이랍니다. 만점을 맞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이 이 수업을 통해서 빠짐없이 다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